여야가 모두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의 하위 20%였는데 22.5%. 요만큼의 내년 총선의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를 권고하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개가 있잖아요. 253개 지역구에 이제 현역 의원인데도 있고 아니면 의원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의정 활동을 했는지, 지역에서는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예. 당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고 당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204곳에 이제 당무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6명, 그러니까 22.5%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잘라야 된다. 예. 총선 공천 안 주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컷오프 대상자들이 이제 된 거예요. 혹시 이게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누군지 이게 공개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네. 이게 뭐 이를테면 배점이 얼마가 그렇죠. 되는지 이런 거는 없어요.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 네. 그거는 뭐 추후에 이제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 예.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를테면 하위 20%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점을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경선은 붙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아예 배제는 하지 않는. 예,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원래 옛날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46명의 명단이 누군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예. 컷오프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과정이 있으면서 그때 나올 거고 그 전에라도 이런 거는 열리라는 언론들이 아마 유출해가지고 네. 보도를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신의진 전 의원이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인데 예. 그래서 개인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보다 현격하게 낮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의원이 있어요. 대구에 무슨 의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예를 들면은 45%가 나왔는데 이 의원은 지지도가 예를 들면은 30%만 나왔다. 예. 그러면 이 격차가 1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포인트를 할지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는 안 했지만은 10에서 20% 포인트 차가 나면은 정당 지지도보다 이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안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 지역구가 87곳인데, 89곳인데 네. 이 중에서 영남권이 56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영남권 물갈이가 지금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계속 지금 뭐 중진 출마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가 선제적으로 야 내가 당무감사 해가지고 이거 다 쳐낼게. 이런 식으로 용산에 좀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김기현의 종합 선물 세트다. 아, 예. 용산에 대한 종합 선물 예. 세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예. 혁신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진 출마해라, 윤핵관들 뭐 친윤들 출마하지 않는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김기현 대표 당신이 출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많이 물갈이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플랜이 있다. 지금 이런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서 영남 중진들 많이 쳐낼 거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용산에 보내서 본인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영남 중진 의원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적인 영남 중진이죠. 그러면 울산 남구가 서울의 강남 같은 데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사선했죠. 예. 여기 당무감사위에서 내린 결정에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안 들어간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일단 점수를 매겼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기현 대표의 배점이 낮을 가능성이 없다. 당에 대한 헌신 막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잘 줬겠죠. 게다가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격차도 별로 안 날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특히. 그러니까 본인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빠졌겠죠. 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 내가 물갈이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게 있어요. 또 현역 의원 중에는 배현진 의원이 또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도 있던데. 언론 플레이고 이제 이거 사실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 명단을 유출하지 않겠다, 보안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딱 2명만 어떻게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현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내부에 있는 것이고 요 지도부나 당무감사위에 그분들이 이 사람들을 조금 도움을 주려고 이런 걸 이제 싹 언론에 흘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컷오프 대상 46명도 조만간 언론이 취재를 합니다. 누군가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날아갈 거를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명단이 나와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이제 입수를 하면은 쓱 언론에 흘릴 거니까 저는 다음 주 봅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음 주 그 명단에 김기현 대표와 배현진, 나경원 전 의원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신혜진 위원장이 또 다른 말도 했잖아요. 이게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요 46명의 컷오프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본인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몇 %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갈이 폭이 클 수도 있겠다. 김기현 후보가 빼들은 이 칼이 굉장히 매섭게 조금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컷오프 되는 분들은 이 정당 지지도나 개인 지지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이제 문항들의 구성이랄지 막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표본 세기가 됐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끌벅적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컷오프 된 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신당에 가거나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에 가거나 뭐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가 나와도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 가능성이 크군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심사에서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활용해서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데 어쨌든 활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어제 민주당도 당무위원회 열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 강화하는 안 이거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뜬금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왜 이걸 건드리지? 일단 막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예요. 8월 말까지입니다. 네. 근데 총선이 끝나고 물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를테면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 4월 총선 끝나고 뭐 5월 달 정도나 뭐 이렇게 물러나서 조기 전당대회 열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닥쳐서 하면은 더 논란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해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재는 민주당이 권리당원 40 그리고 대의원 30 그리고 여론조사 25 국민 여론조사 25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비율이 돼 있는데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합치면 70이잖아요. 요거를 건드리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합쳐서 70. 근데 지금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인데 이거를 이를테면은 60대 10 권리당원 60 뭐 대의원 10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대의원은 30%를 반영을 하는데 대의원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이제 뭐 100만 명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60대 1로 대의원 한 명이 행사하는 표가 60대 1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당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20대 1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지도부의 얘기는. 그 얘기인즉슨 현재 대의원의 30% 주는 거를 10%로 낮춰야지 대충 맞습니다. 비중을 낮추겠다. 권리당원의 비중이 60이 되는 거고요. 대충 조정을 하면 그러면 대의원이 10이 되는 거고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계에서는 당연히 이거 반박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하죠. 비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지금 당 주류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당 주류들이 이거를 계속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한 건 아니냐 이렇게 조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비명계의 탈당이나 다른 뭐 목소리들 이런 거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예. 지금 이낙연 전 총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오늘 이런저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다당제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과거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현직 의원은 아니고 네.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대표도 좀 당을 나가고 뭐 이렇게 지금 좀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뭐 이런 식의 지금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슈군요. 뭐 그렇죠. 그거 외에도 지금 이번에는 장이 섰기 때문에 예.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과거의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합당했는데 잔류파 열린민주당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기본소득당에 지금 예. 정의당에서 참여계로 이제 뛰쳐나온 사회민주당이 합쳐가지고 개혁연합신당 만든다라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의당도 지금 정의당에 진보당에 뭐 녹색당 연합을 해서 또 뭐 여기에서 저 진보 연대를 한다라고 하고 뭐 여기 이준석 신당에 지금 조국 신당에 지금 뭐 비명계 신당에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 지금 새로운 당들이 세력들이 지금 이번에 총선에 좀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세력들뿐만 아니라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도 있고. 선거제도는 제가 저번에 이탄희 의원이랑 한번 뭐 방송도 하긴 했는데 예.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뭐 윤곽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 민주당은 당무위로 이렇게 말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김석기 의원이 선출된 부분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김석기 같은 사람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혔냐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첫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강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영상 잠깐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놓나라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욕설 금지 지시를 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욕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예, 뭐 센 뭐 내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폐륜적 욕설과 범죄 혐의 투성인 이재명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위원 대비 무대를 이제 상대당, 그러니까 경쟁당의 이제 대표를 좀 강하게 좀 저격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애초에 민주당이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이고 예. 용산 참사 진압의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경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서울 경찰청장을 했는데 그때 예. 당시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재개발을 이제 용산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원래 있었던 주민들이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옥상에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가건물 같은 데서 이제 버티고 이제 있었는데 했죠, 그 위에서. 경찰이 이제 강력하게 진압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6명이 그때 사망을 했고요. 그때 용산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최고위원이 김석기를 임명할 수 있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김석기 최고위원이 이제 반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후 건물에서는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막말들은 양쪽에서 항상 끊이질 않고 이어지네요. 예. 저쪽에서 공격하면 이쪽에서는 또 다른 공격으로 받아치고요. 그래서 최근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발언이 또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김용민 의원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게 좀 흐름이 있는 게 최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영화 그래서 12.12 쿠데타를 다룬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예. 그 영화가 굉장히 화제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와 관련돼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발언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얘기가 좀 뜬금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전두환이 계엄을 했던 이런 것들이 환기가 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의 주장인즉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검사 독재, 군부 독재와 다름없는 검사 독재를 검찰 독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엄을 선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상 국회의원의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계엄을 하더라도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선거제도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려면은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탄희 의원이나 한 민주당이 50명 정도 얘기하는 좀 그런 쪽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쪽에서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180석에 가져가야 된다 단독으로.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이거 철험에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엄령이라는 게 어쨌든 예전에 그 전두환 시절 뭐 이때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말 자체로 이제 어떤 공포심 뭐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계엄령 문건 의혹 보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기무사에서 이를테면은 그런 거를 이제 문건을 이제 보도를 했죠. 근데 예. 저는 뭐 현실적으로 이게 계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조금 너무 과장된 얘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해요.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대통령도 탄핵시킨 국민들인데 그래서 너무 조금 공포를 과장한다. 조금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또 즉각 반발을 했고요. 예, 김용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의 이제 발언을 인용하면서 허무맹랑한 언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극렬 지지층에게만 박수받는 이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구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서로 이게 막말하고 비난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어쩌면 이게 자극적인 게 계속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말이 나오고 또 그 자극적인 말을 또 보도해서 소비시켜주는 또 언론도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받아줘야지 사실은 이런 막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그거를 보도를 하는 것도 또 언론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언론이 굉장히 이런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예. 보도를 안 할 수도 없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은 막말이라기보다는 조금 센 말들인 것 같아요. 그 경계선상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막말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뭐 암컷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이런 거는 예. 명백한 막말이고 명백하죠. 예. 선을 좀 잘 타야 될 부분은 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약간 좀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절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 대신에 서울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오늘 하태경 의원이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을 했는데요. 왜 출마를 여기로 하기로 했는지 영상으로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종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정당 만들겠다, 영남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수도권 한복판에 있고 예. 이제 종로 사수 없이는 수도권 정당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로가 사실은 우리 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아까 종로가 이제 당 내에서도 일부 험지가 아니다 이런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저건 좀 이상한 게 원래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예.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그랬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이런 근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의원님이 잠깐 이제 그 한동훈 원희룡 종로 출마설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럼 의원님이 종로 도전을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 한동훈 장관은 종로에 안 나온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 계양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희생을 언급했죠. 희생을. 근데 어쨌든 뭐 이제 한 장관은 나름 탐문해 보니까 이제 종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페어플레이 해야죠. 어차피 이제 누구하고도 선의 경쟁을 하는. 예. 그 하태경 의원은 수도권 가운데서도 종로를 나름의 험지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당 혁신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제시한 수도권 험지 출마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 원래는 험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험지가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때문에 그러니까 예. 종로가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종로는 원래는 해볼 만한 데 과거에는 였지만은 지금은 사실 강남 3구하고 용산 빼놓고는 서울이 다 험지입니다. 예. 완전히 다 험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험지가 됐고 그래서 이 험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종로도 이미 험지다. 그리고 예전에 보궐선거 전에 세 번 연속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험지라고 보는 거고 뭐 이제 당의 다른 사람들은 사지 정도는 가야지 이걸 험지라고 하지 강북구 정도는 가야지 하태경이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결의에 차서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좀 인식차가 있는데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인데 어려운 곳을 하태경 의원은 고른 것 같고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차는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썰이 있는데 예. 김기현 대표가 종로에도 좀 눈독을 들였다. 수도권에 만약에 나가면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 당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이거를 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당 지도부하고 뭐 하태경 의원은 일부하고 상의를 했다라고 하고 당 주류에서는 상의한 적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모로 좀 여러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을 했잖아요. 아까도 들으셨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탐문을 해보니까 종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틀린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페어플레이 해야죠. 누구라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험지 희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니까 경쟁해서 내가 갖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눈높이하고 하태경 의원의 현실 인식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강북구에 하태경이 나가면은 하태경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는 국민의힘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야 박용진 정도 그 정도는 가야지 엄지지. 이게 무슨 엄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아까 전에 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종로가 험지처럼 얘기를 했던 것도 약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조금 여러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이 다른 영남 준지인들의 움직임의 신호탄이 될까?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해진 게 하태경 의원도 조금 덜 험지인 종로로 감으로 인해서 다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됐거든요. 그러면은 더 센 곳에 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각자 도생의 분위기도 있어서 이게 막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까?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선거구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오늘 오전에 다음 총선에서 현 지역구 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가 보시기에 예. 이탄희 의원이 어디에 출마를 해야지 험지 출마를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혹시? 당이 가라는 곳으로 본인이 가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네. 용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020년 선거에서 이탄희 의원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한 18%포인트 차로 아주 넉넉하게 이겼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나오면은 웬만하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30대 40대의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있는 이 오히려 신도시가 생기면서 약간 화이트 칼라 중심의 이런 게 있어서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텃밭이에요.
예. 본인이 여기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 다당제를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이거를 진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지역구까지 내려놓은 거고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는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지만은 어디로 당에 보낼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매치업은 이탄희와 한동훈이 붙는 거 예. 이게 조금 가장 빅 매치업이 되고 그림이 예.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누가 먼저 이게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 매치업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예. 한동훈이 붙는. 예. 저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대는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